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 고전읽기 플립드러닝 2차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는요 1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 경산지역과 군위지역에 있는 1연과 삼국 유사를 테마로 한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차시 수업 시간에서는 이 삼성현이라는 걸 주제로 한 문화 컨텐츠들의 어떤 그런 이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 문제점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플립드러닝 영상은 이제 4대부의 자연탐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수업의 교재는 163쪽에서 188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이러한 이제 4대부의 자연 탐구를 담고 있는 그런 고전들에 기반한 문화 컨텐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사례들을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리학자들에게요, 자연이라는 용어는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형태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흔히 그냥 자연이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성리학자들한테 자연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좀 이제 함부로 쓰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그런 용어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자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는 산수라는 용어였습니다. 주로 산수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고요. 이 산수라는 이 용어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은 한자 그대로 이제 뜻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자연의 철학적인 이치를 담아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철학적인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개념은 제가 뒷 슬라이드에서 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성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도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 모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종교학이나 철학적인 의미들을 주로 많이 담아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사실 사대부들이요, 이런 삶을 좀 기본적으로 추구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젊었을 때 이제 관직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뜻을 이렇게 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우리가 수기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로 치인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이제 활동이었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연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우리 산수로 돌아와서 은거를 하면서 숨어 살면서 도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우리 수기친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수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은 그런 활동들을 전개하는 그런 삶을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성리학을 정리를 한 그 주희라는 사람도 이제 젊었을 때 여러 자신의 뜻을 펴는 활동들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무의 계곡, 그러니까 중국 무의살에 있는 무의 계곡으로 돌아와서 은거를 하면서 후황양성을 하고 도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본받아서 사실 퇴계 이황이라는 분도 사실은 그 퇴계라는 호가 이제 그 주자만큼 그렇게 이제 뭐 자연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도를 궁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그 대등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한 단계 격을 낮춰서 나는 이제 게울로 돌아왔다, 게울로 돌아가고자 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호를 이제 만들어서 썼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사대부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을 나타내는 아주 이제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생각했던 자연이라는 이 곳은요, 이 만물의 이치나 도가 모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으로 주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고, 조금은 간략하게 이제 이 철학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요, 태극도인데, 태극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태극도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최초의 태극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극이 있고 그 무극이 이제 동정이 발현이 돼서 태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태극은 이제 어쨌든 음량으로 나뉘어지죠. 음량으로 나눠지면서 그 음량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정이, 그러니까 움직이고 고요한 그 상태가 이제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음량의 동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화, 수, 목, 금, 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오행이 나옵니다. 그 오행이 발현이 되고, 그 오행이 각각이 연결되고 또 각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에 만물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태극의 도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인위적인 그런 이제 힘이 전혀 뭐랄까요, 좀 이제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자연 그대로의 일종의 본성이죠. 그 본성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측면이나 뭐 관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성이니 경이니 뭐 이니 기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이게 제 얼굴이 나오니까 이 PPT 조금 잘렸네요. 그 위에 이제 까만 이제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똑같이 그 밑에 나오는 그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그 키워드입니다. 이제 그런 동정과 태극의 어떤 그런 원리와 오행의 원리,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자연,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산수, 즉 자연은 이제 인간의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태극의 원리들, 그러니까 태국의 동정의 원리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사대부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산수 자연이라는 곳은 도의 세계고 이제 선한 세계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인간을 속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선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고, 그런 바로잡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육아에서의 수행, 성리학에서의 수행이 이제 개념이 잡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인간 같은 경우는 그 선한 부분, 선한 본질과 그렇지 않은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산수나 자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소위 도를 추구를 하고, 그런 이제 스스로 그러함에 그 태국의 동정을 그대로 담아낸 자연의 그런 모습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행의 개념이 잡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추구를 했던 것은 이제 자연을 통한, 그러니까 그 자연을 본받은 본성 회복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자연의 굉장히 이상적인 가치와 이상적인 개념을 이제 대입을 시켜서 추구를 했다라는 측면들을,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런 이제 본성 회복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군자 혹은 양반 이렇게 이제 칭해서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원래 양반이라는 개념은 이제 일종의 관직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의식 속에서 다시 재개념화가 되고 재개념화가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군자와 좀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의미가 자리매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군자라는 사람이 이제 꼭 자기의 개인적인 수양만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에 이 사회로 나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와서 응거하는 그런 삶들을 꿈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군자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본성 회복만을 추구를 했다기보다는 개인의 본성 회복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본성을 회복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상적인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와 의가 이제 개념이 또 나뉘어져 있는데 이 도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 충효를 이렇게 추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현이 되고요. 의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어려울 때 의병을 이제 일으키고 의병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점들을 전제에 두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글은 이제 한강정구라는 사람의 가야산 유람록의 일부인데요. 한강정구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한테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강 학파라는 학파가 있을 만큼 이 성주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또 나아가서 이제 이 한국 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퇴계 이황과 남명조식에게 찾아가서 그들 둘을 동시에 스승으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일단은 주목을 할 만한데, 그런 이제 두 이제 성현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동시에 받음으로써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학문 체계를 만들어냈고, 그런 학문 체계를 바탕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람 봉산욕행록이나 뭐 가야산 유람록이나 또 이제 무hul구곡 같은 이런 이제 구곡을 남기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봄으로 해서 사실은 이 이제 성리학자들이 그 당시에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는 부분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책에서는 이제 하루의 어떤 일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 이제 하루의 일정들을 요약해서 보면요, 되게 이제 재밌어요. 새벽에 일단 일어나서 근사록이라는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뭐 정가감, 성불암, 뭐 이제 원령사 뭐 이렇게 이제 쭉 다니면서 유람을 하는데, 그 유람을 하는 도중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자 말씀을 되새기고 주자의 운곡기를 읽는다든지, 주자의 무의상기와 남학창수집을 읽는다든지, 뭐 이제 어떤 암자로 내려와서 조식 말씀을 되새긴다든지, 종소리를 들으면서 성찰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자연 유람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사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사문학이나 뭐 하여튼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의 문학을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일부의 문학들을 보면 되게 이제 흥청망청 노는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들의 성리학자들이 생각했던 자연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술 마시고 놀고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자연 안에서 뭔가 이치를 탐구를 하고 뭔가 성찰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가장 정확한 그런 생각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들을 이제 읽기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한강정구라는 사람이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hul구곡이라는 이제 구곡이 있어요. 구곡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유학자가 어떤 자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이제 물가를 돌면서 이제 산수의 형세가 매우 아름다운 그런 9구비의 어떤 그런 이제 절경들을 확인을 하고,
그 절경들의 각각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안에서 늘 그곳을 유람하고 그 안에서 응거를 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왔던 좀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출발은 이제 주자의 무의구곡, 주자가 무의산에 응거를 하면서 무의구곡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도입이 되면서 이 구곡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이제 조선조 시대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곡을 경영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국어 올림, 경북의 국어 올림을 이제 찾아다니는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에 좀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대체로 밝혀진 국어 올림이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그게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 정도면 저 안에 있는 산마다 사실은 구곡이 설정돼서 경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강 정구와 관련된 구곡은 성주에 위치한 무훌구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산 사이로 흐르는 강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장소를 설정을 하고 유람을 하면서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무훌구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아직까지 그 원형이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곳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제6곡의 옥류동이라는 그런 이제 모습들 이제 경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것들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원형 컨텐츠들을 이제 현대 문화 컨텐츠로 만드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사실 고전의 어떤 이제 재원들을 어떻게 컨텐츠화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왜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런 이제 것들처럼 이제 소위 걸어가는 길을 조성을 하고 그 길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처럼 표지석을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현대 컨텐츠화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지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등산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거는 현대 사람들이 되게 즐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텐츠를 특히, 그러니까 이런 고전 기반 원형들을 접근을 할 때는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컨텐츠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현대 컨텐츠에 접근을 하셔서 향유를 해 보셨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네, 이제 2주차, 그러니까 2차 시의 이론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